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에서 투자 분석과 비자 담당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 홍창환입니다. 수속의 이희진 부장입니다. 오늘은 이희진 부장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희진 부장님이 저희 국민이주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변호사님들이 일은 다 하신. NIW도 네. 맡고 계시고 E2 수속도 맡아주고 계시고 EB5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하시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장 처음에 상담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성심껏 상담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찍으면서 H1B 그러니까 취업 비자가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그렇게 어렵다라고만 말씀 주시면 유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냐, 그럼 뭐 좀 대안이 없냐라고들 많이 질의를 주셨어요.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짧게 미국의 지금 현재 취업 비자의 상황을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취업 비자는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스폰서를 찾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비자를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지금 취업에 스폰서를 찾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8만 5천 명이 가능한데 44만 2천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나눠보면 경쟁률은 19%가 조금 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100명이 지원을 해도 19명만 취업 비자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추첨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는 회사가 뽑아준다고 해도 취업 비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어렵죠. 예. 지금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스폰서 안에서 스폰서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확률적으로도 낮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신청 기간도 제한받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그건 3년이잖아요. 그러면 또 연장은 가능하죠. 연장이 다시 3년 가능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혹시 그 상황에서 영주권으로의 진행이나 아니면 다른 비자로 전환되는 상황이시라면 1, 2년 맥시멈까지는 연장이 가능해서 라이프타임에 7년, 최장 8년까지는 가능합니다만, 그 상황은 전문인, 즉 변호사님처럼 진행하시는데 가이드를 받고 있는 상황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좋은 대안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희 홍 변호사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E2 비자 어떨까요, 변호사님? E2 비자, 네. E2 비자 사실 좋죠. E2 비자는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E2 비자 사실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의 주재원 비자. E2 Essential Employee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네. 보통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E2가 해당이 될까? 라고 당연히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유학생이 실제로 E2 비자를 받아가지고 하신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죠, 많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주재원 비자 E2 Essential Employee하고는 다르게 E2 Investor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카페나 혹은 식당을 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투자자가 되시는데 그 카테고리가 조금은 다른 방향이겠죠. 그러면 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본인이 스폰서가 필요 없는 비자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 컨트롤을 본인이 하시게 되는 거고, 그 법인에 본인이 100% 오너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체를 이끌면서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니까 OPT라든가 아니면 OPT의 연장선상에서 맞아요. 신청해 보실 수 있죠. 저희 실제 사례 중에서 그 미시간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H1B를 시도를 하셨다가 이제 탈락하고, 이제 그래도 스템은 다행인 게 그쵸. 3년이라는 기회가 있잖아요. 3번이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해 탈락하시고 이제 빠르게 창업 E2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전공하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E2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어떠한 투자 금액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수치들이 좀 있잖아요. 보통 뭐 제조업을 하던 그래도 최소한의 투자가 수반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보통 한 30만 불 정도. 그렇죠. 가장 좋은 금액이죠. 그 정도면 네. 사실 저희가 편안하게 E2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모든 분들이 다 30만 불 이상의 투자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특히 이제 어떠한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면허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드시 그 정도 실무적 기준을 맞춰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학부생 맞아요. 정도 나이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을 만한 금액이 또 있을 맞아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15만 불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IT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요. 취업이 잘 안 되고 취업 비자가 어렵다라고 하면 창업의 뜻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창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도 미국에서 비자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본인도 신분 유지하시면서 그렇죠. 네, 진행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맞죠. 어떠한 분들은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스타트업까지 하시는 분기에는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학부생뿐만이 아니라 석사를 하고 계신다면 배우자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쵸. 가장 좋은 실제로 점이죠. 미국에서 사시면서.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 MBA를 가신다든가 뭐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네. 그렇다면은 배우자님이 E2 비자의 디펜던트 그러니까 네네. 부양 가족으로 실제로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아니시면 공부를 하시던 네네. 네,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는 소셜 넘버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 점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현실적으로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맞아요. 저하고 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음. 이제 F1 스테이러스로 계속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셨다고 예. 네, 공부 미국에서 계속 하셔가지고 배우자가 이투를 했었으면 저는 좀 편하게 직장을 좀 구할 수 있었겠네요. 그쵸. 그때 저랑 같이 일을 하셨어도 네. 프랜차이즈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네네. 프랜차이즈는 사실은 이래로부터 정말 할아버님 세대에서부터 세탁소 프랜차이즈부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뭐 부분 서브웨이를 하셔도 되고 사실 서브웨이 또 말고 보니까 맥도날드도 가능하죠, 프랜차이즈가. 네네. 요식업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다른 얘기겠지만 사실 뭐 요식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뭐 요식업으로 뭐 E2 비자 창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은 하지만 사실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권하고 싶을 만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전공을 살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스템 전공자들이라든가 아까 같은 컴퓨터 전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프랜차이즈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유브레이크 아이픽스 같은 네. 경우에 뭐 핸드폰 수리해주기도 하고 컴퓨터 같은 거 수리해주기도 하는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러면은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는 전공을 살려서 자기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렇죠.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비즈니스 전공하시는 분들도 되게 어카운턴트나 많으시죠. 맞아요. CPA, 네. 저도 사실 뭐 예전에 이제 회계사 시험을 봤습니다만 그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시험을 통과만 해도 바로 라이선스를 주는 주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가 그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H&R 블락 아시죠? 네이션와이드. 네. 세금 보고 하실 때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세무사님 혹은 회계사님들이 같이 미국에서 브랜드화된 네, 세금 보고를 하실 수 있는 세무회계 사무실입니다. 이걸로 프랜차이즈를 하셔가지고 이분은 거의 10만 불 정도만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증,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자격이 있다던가 뭐 회계사 이분 같이 회계사 네. 자격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그렇게 높은 투자 금액을 요구하지도 않거니와 E2 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사실 뭐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은 사실 E2 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본인이 뛰어난 기술이나 이러한 자격증, 그다음 면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금액으로도 E2 비자를 받는 게 시도해 보실 충분히 수도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EB5 보통 투자 이민이라고 하죠. 옵션이 당연히 될 수는 있겠지만 EB5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21살이 되면 사실 조금 방식이 많이 달라져요. 맞아요. 본인이 이제 21살이 넘으면 부모님을 통해서 독립해서. 영주권을 받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21살이 본인이 넘었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투자 이민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80만 불 같은 경우는 사실 유학생들이 대학교를 또는 대학원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투자 이민을 고려하신다면은 훨씬 어린 나이에 가족들과 함께
고민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본인이 거의 21살에 가까워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뭐 21살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E2 비자가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생활하시고 맞아요. 배우자 본인 일하실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계시다가 인스테이트로 확인 받으셔서 대학원 가실 때는 또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사실 현실적으로 그 F1 스테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유학생분들이 생각보다는 E2라는 옵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이제 E2라는 옵션에 대해서 우리 유학생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좀 이 편히 영상을- 생각하셔도 네네. 네. E2는 사실 현실적으로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접근할 수 있는. 네. 오늘은 홍 변호사님 모시고 E2 비자 그리고 H1 비자 어떤지 살펴봤고 EB5나 영주권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봤는데 미국에서 창업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하든 혹은 영주권을 취득하셔서 미국에서 안정감 있게 거주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다음번에도 홍 변호사님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